캄보디아 북부의 중심 도시인 시엠립에서 가장 가까운 총크니의 수상마을. 총크니에는 캄보디아 말로 막다른 길이라는 뜻입니다. 톤레삽 호수는 황토를 실어 나르는 메콩 강물이 흘러들어 1년 내내 황토색인 것이 특징입니다. 한 요 정도. 제 한 여기 가슴과 배 사이 정도 오네요. 생각보다 깊지는 않은데 이 너비가 워낙 넓다 보니까 세계에서 세 번째로 여기가 넓은 호수랍니다. 호수에 몸을 막힌 채 떠 있는 집들은 배를 개조해서 만든 것이라고 하는데요. 물 위에서 이동하기 쉽도록 배로 집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때 한 아저씨가 눈에 띄었는데요. 배에 탄 채 집을 통째로 끌고 이사를 가는 중이었습니다. (11월에서 3월까지) 호수의 수위가 얕아지는 건기에는 이렇게 집을 끌고 이사가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톤레삽은 우기나 건기에 따라 수심 차이가 많게는 10m 이상 나기 때문에 1년에 10번 이상이나 이사를 다닌다는 아저씨. 배를 개조해서 집을 만든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네요. 이사를 할 때면 남편은 물 속에서 그리고 아내는 배 위에서 이렇게 함께 힘을 합쳐 집을 옮긴다고 합니다. 호수 위에 집들이 모여 마을을 형성하고 있는 총크니에. 이곳 수상가옥들 중에서 아이들이 있는 한 집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집에서는 개도 키우고 있었는데요. 조심스럽게 집 구경을 청해봤습니다. 진짜요? 저 게임 하시는구나. 이웃 아주머니들과 아이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집 주위에는 아주머니들이 타고 오신 배들이 정박되어 있었는데요. 뛰어놀 공간이 없는 수상 가옥에서 아이들의 놀이터는 집 한가운데에 있는 해먹입니다. 해먹은 아이들이 나란히 앉아 그네놀이도 하고 낮잠도 자는 중요한 공간. 좋아. 해먹을 밀어주자 아이들과 금방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수상 가옥에는 생활에 필요한 모든 시설이 다 갖춰져 있었는데요. 여긴 부엌이네. 냄비들 다 걸려 있고. 집 한켠에 있는 부엌에는 요리를 할 수 있는 냄비, 프라이팬 등 각종 도구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가스가 아니라 수치나 나무로 불을 때 음식을 만든다고 합니다. 여기는 화장실이에요, 여기는? 화장실. 화장실 바닥은 물입니다. 화장실에는 변기가 따로 없었는데요. 호수가 훤히 보이도록 바닥을 뚫어 화장실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이 집을 방문한 한 아주머니가 계셨는데요. 배에 물건을 가득 싣고 오신 아주머니. 커피 파는.
아주머니는 수상 가옥들을 돌아다니며 커피와 각종 생필품을 파는 선상 매점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배 위에 커피를 끓이는 장치도 돼 있고 움직이는 카페예요. 움직이는 카페. 장사를 하시는 이 아주머니도 마을 주민이라고 하는데요. 수상마을 사람들에게 배는 이동수단이자 장사를 할 수 있는 공간,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커피뿐만 아니라 과자와 간단한 식재료들까지 팔고 있었는데요. 수상마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배를 타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배달을 하는 것이 일상이 된 셈이죠. Anh cái gì Sangประเทศgì? Anh cái gì? 딱 먹어야 돼. 수상마을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 배터리를 충전해서 사용합니다. 보통 한 집에서 일주일에 2개 정도의 배터리를 쓴다는데요. 카세트 라디오뿐만 아니라 텔레비전이나 휴대전화 충전 등에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수상마을의 하루 중 가장 한가하다는 한낮의 이 시간이 장사를 하는 분들에겐 가장 바쁜 시간. 이 청년도 마을 주민이라고 합니다. 굳이 육지로 나가지 않아도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마을에 다 있었습니다. 물 위에 있다는 것 말고는 여느 농촌과 다를 바 없는 풍경의 마을. 옆집에서는 돼지도 키우고 있었는데요. 돼지들은 무너진 축사 지붕에 올라 먹을 것을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나무로 지은 돼지 축사는 물 위에 있는 까닭에 나무가 썩으면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돼지들을 옮기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총동원됐는데요. 무너진 우리 밑에는 10마리 정도 되는 돼지들이 더 있었습니다. 수상마을에서 돼지는 물고기와 함께 중요한 생계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돼지를 새 우리로 옮기는 일이 쉽지만은 않아 보였는데요. 그래서 저도 좀 거들었습니다. 이렇게 돼지를 옮겨야 하는 날이면 조용했던 마을 전체가 들썩입니다. 한바탕 실랑이를 벌인 후에야 돼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이곳에서 자란 돼지들은 균형 감각이 좋아 물 위에서도 당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이고. 돼지들은 수상마을에서 사는 법을 스스로 터득한 것 같습니다. 이제 수상 집에서 살다가 남은 이제 음식물을 돼지한테 먹이고 그걸로 돼지를 키워서 또 내다 팔고 해서 또 생계를 이어가고, 이 자체에서 이제 순환이 이루어지는 그런 거네요. 수상마을에서 돼지를 10마리 넘게 키우는 집은 잘 사는 축에 속한다고 하는데요.
돼지들은 주로 사람들이 먹다 남은 음식을 먹여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돼지가 태어나면 꼬리 끝부분을 잘라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돼지들이 잔병치레도 안 하고 서로 싸우지도 않고 잘 자라기 때문이랍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의 삶을 품고 있는 호수 톤레삽. 물 위에서 살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까닭에 주로 형편이 상대적으로 넉넉치 않은 이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수상마을 사람들에게 있어 톤레삽은 나고 자란 삶의 터전이자 모든 것을 품어주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입니다. 혼자 가방을 메고 배를 몰고 가는 아이. 아이가 가는 곳을 따라가 봤습니다. 학교에 도착하니 선생님이 직접 우리를 맞아주셨는데요. 학교 한쪽에는 학생들이 직접 몰고 온 배들이 정박되어 있었습니다. 2006년에 만들어진 이 학교에는 3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다닌다고 하는데요.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누어 하루 3시간씩 수업을 받는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서 4학년까지 과정이 있고 5학년이 되면 육지로 나가야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물 위에 지어진 수상학교인 탓에 운동장이 따로 없어 아이들이 뛰어노는 곳도 건물 안이었는데요. 고무줄 놀이하는 방법은 우리나라와 비슷해 보였습니다. 운동장과 문구점 등이 모두 건물 안에 있는 수상학교. 특이한 것은 이발소까지 있다는 건데요.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물론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이발소라고 합니다. 이발사들은 모두 자원봉사자들이라고 하네요. 학교 지금 2층에 있는 이발소인데 학생들을 비롯해서 교사 그리고 이 마을에 사는 베트남 사람들은 모두 무료로 이렇게 머리를 깎아준대요. 이발사도 선생님도 모두 자원봉사자들로 이루어진 수상학교. 덕분에 이곳 사람들은 머리를 깎기 위해 멀리 육지로 나갈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수업이 끝나면 아이들은 다시 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배는 학교와 집을 오가는 데 꼭 필요한 생활 필수품. 그래서 배는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자가용이기도 합니다. 수상마을 사람들의 삶의 기반인 톤레삽 호수. 호수는 사람들의 일터이자 아이들의 놀이터이기도 합니다. 시엠립에서 수도 프놈펜 근처까지 이어진 이 거대한 호수 주위에 사는 사람들만 약 200만 명. 캄보디아 인구의 7분의 1 정도가 호수에서 살고 있는 셈입니다. 물속으로 들어가자마자 물고기를 잡아 올리는 아저씨. 남성들은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것이 중요한 하루 일과인데요. 대부분 물고기를 팔아서 번 돈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호수는 물고기를 잡는 데뿐만 아니라 씻고 마실 때도 쓰인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호수에 있으면서 잡는 물고기는 약 100kg 정도. 이렇게 하루 종일 호수에서 일해야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잡는 물고기는 캄보디아 말로 쯔번, 그리고 끄로라고 불리는 것들인데요. 우리네 붕어와 비슷해 보이는 고기들이었습니다. Dạ. Rốt chiết với Dạ. Với khóc lại. Khóc đây thì mình trả được. Vì mình là cây khác cái khăn như chả ngang. 처운리 아저씨는 한때 일꾼을 사서 7척의 배로 물고기를 잡았지만 지난해부터는 혼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허가 없이 대량으로 물고기를 잡는 것을 정부에서 규제했기 때문인데요. 개인 독점 어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대부분 큰 도시나 외국에서 온 사업가들이라고 합니다. 자식 3명 공부시키려면 하루 종일 고기를 잡아도 생활이 빠듯하다는 아저씨. 그래서일까요? 날은 점점 저물어 가는데 아저씨는 자꾸만 고기를 더 잡아야 한다며 배를 저어 호수로 나아갑니다. 캄퐁 치낭의 수산시장. 매일 새벽이면 이렇게 물고기를 사고 팔려는 사람들로 북적이는데요. 이곳은 프놈펜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까닭에 톤레삽 호수에서 가장 다양한 물고기가 거래되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억) 톤이 넘는 민물고기가 살고 있어 단위 면적으로 따지면 세계 최고의 민물 어장인 톤레삽. 1년 어획량만 약 100만 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 수산시장에는 베트남 사람들까지 와서 물고기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새벽에 열린 어시장은 날이 밝아서야 끝이 났습니다. 이곳에선 물고기를 잡고 운반하는 것은 남자들의 몫이고 고기를 다듬고 가공하는 일은 주로 여성들이 한다고 합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이 되고 있는 톤레삽의 물고기들. 어획량이 많은 탓에 생선 가공 기술도 발달했다고 하는데요. 생선 가공 공장이 많이 있다는 건달 마을을 찾아가 봤습니다. 톤레삽 호수와 프놈펜 사이에 있는 이 마을에는 특히 생선을 훈제하는 공장이 많이 있었습니다. 훈제한 생선들은 보관이 쉽기 때문에 도시나 교외 지역 사람들이 주로 찾는다고 합니다. 이 공장은 3층으로 된 건물 모두를 생선 훈제하는 곳으로 쓰고 있는데요. 생선을 훈제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은 내장을 빼낸 고기를 햇볕에 말리는 것입니다. 생선이 꾸덕꾸덕해질 때까지 잘 말려야 육질이 쫄깃해집니다.
얼마나 잘 말리느냐가 생선의 맛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적당히 마른 생선을 훈연실로 옮겨 서너 시간 동안 훈제를 합니다. 훈제를 하면 독특한 풍미가 생길 뿐만 아니라 오래 보관할 수 있다고 합니다. តំបន់នេះល្បីជាងគេដោយសារត្រីនៅតំបន់នេះពណ៌ស្អាតហើយគេឆ្អើរបានល្អអញ្ចឹងមានគុណភាពអីអញ្ចឹងគេហូបទៅមានគុណភាពឆ្ងាញ់អីអញ្ចឹងគេចូលចិត្តនៅខេត្តកំពង់ឆ្នាំងអញ្ចឹងគេចូលចិត្តត្រីខេត្តកំពង់ឆ្នាំង 색깔이 다 금색, 황금빛. 요거는 약간 카라멜색이 좀 나고 이거는 정말 금빛이에요. 아마 요거를 이제 더 훈제를 여러 번 거듭하면 이렇게 이제 조금씩 진해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야, 작업장에서는 바닥에 벽돌과 흙을 깐 뒤 불을 지핀다고 하는데요. 건물이 나무로 만들어진 까닭에 불이 날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매일 수천 마리의 생선을 훈제한다고 하는데 이 공장에서 만들어진 훈제 생선은 모두 태국으로 수출합니다. 훈제 생선은 기름기가 많고 맛이 좋아서 태국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발걸음을 옮겨 고상 가옥들이 많은 캄퐁 클레앙 마을로 향했습니다. 기둥 높이만 6, 7m에 이르는 집들이 모여 있는 마을입니다. 우기 때 물이 차오르는 것에 대비해 집을 높게 짓는다고 하는데요. 아,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구나. 마을 주민에게 집 구경을 청해 보았습니다. 입구는 집 뒤편에 있었는데요. 야. 나무로 만든 집은 생각보다 더 높았습니다. 이 마을의 집들 중에는 기둥이 10m가 넘는 집도 있다고 합니다. 야. 아. 4월에서 10월 사이 우기 때면 물이 집 바로 밑까지 차오르기 때문에 높이 지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톤레삽 호수가 한눈에 들어오는 전망 좋은 집이었습니다. 얇은 나무 기둥들은 3년 정도면 썩어서 갈아줘야 하지만 이렇게 굵은 기둥들은 15년까지도 견딘다고 합니다. 굵은 나무 기둥이 곧 부의 상징인 셈입니다. 마을을 둘러보다 보니 유독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오토바이를 개조한 트럭에 오두막처럼 생긴 것을 싣고 가는 사람들. 우기가 다가오는 계절이 되면 이런 분들을 자주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다가가 말을 걸어봤습니다. 아, 이 차를 지금 트럭에다가 집을 올려서. 야. 호숫가와 언덕 쪽에 있는 마을을 오가며 사는 사람들이 이 오두막처럼 생긴 집에서 살고 있는데요. 자주 이사를 다니는 까닭에 집도 옮기기 쉽도록 작게 지었답니다. 팜나무 잎을 엮어서 만든 작은 집. 집은
부엌과 거실이 따로 없는 방 하나로만 된 공간이었습니다. 건기에는 호숫가에 살다가 우기가 다가오면 불어나는 물 때문에 언덕 쪽으로 이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사하는 시기가 되면 마을 사람들이 품앗이로 이사를 도와준다는데요. 집을 옮긴 다음에는 기둥에 밧줄을 묶어 고정하고 수평을 맞춰주면 완성됩니다. 이사하는데 한두 시간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이제 톤레삽 호수에 물이 불어나도 집이 잠길 걱정은 없습니다. 다시 처운리 아저씨가 사는 총큰이의 마을로 향했습니다. 며칠 전 처음 만났을 때 다시 한번 꼭 들르라며 초대해 주셨기 때문인데요. 이 집에서는 불을 피울 때 커다란 숯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밥 짓는 거나 생선 굽는 거나 다 숯불로 하고, 아까 숯불 붙일 때 보니까 이 코코넛 그 열매 그 껍질을 말린 다음에 으깨서 거기에 기름을 묻혀서 이걸로 이제 불을 붙이네요. 불을 붙일 때 코코넛 껍질을 이용하면 숯에 쉽게 불을 붙일 수 있다고 합니다. 아저씨네 부부가 저를 위해 저녁 식사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이곳 사람들이 먹는 음식은 주로 숯불에 구운 생선구이. 갓 지은 밥과 함께 먹으면 든든한 한 끼 식사가 됩니다. 잘 먹겠습니다. 언뜻 보기에 우리네 밥상과 비슷했는데요. 생선을 간장에 찍어 먹는 것까지 같았습니다. 네, 맛있어요. 칭함? 칭함? 네.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면 처운리 아저씨 부부는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시엠립으로 보낸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제일 보고 싶은 아이는 3살 난 막내딸.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학교 때문에, 막내딸은 돌봐줄 사람이 없어 시엠립에 사는 할머니 댁에 보냈다고 합니다. 해가 뜨자마자 다시 고기잡이를 위해 호수로 나갈 준비에 바쁜 처운리 아저씨. 저도 아저씨 댁에서 하룻밤을 지냈는데요. 바람이 잘 통하도록 지어진 집 때문인지 낮에는 40도에 가까운 열대 기온인데도 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수상가옥에서의 하룻밤을 선물한 두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속서바이. 예, 속서바이. 호수에서 나고 자라 지금까지 물고기를 잡으며 살았다는 부부. 그래서 앞으로도 이 마을을 떠날 수 없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곳이 바로 고향이라고 하셨습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의 젖줄인 톤레삽 호수. 6,000년 전 지각 변동으로 생겨났다는 톤레삽은 오랜 역사만큼이나 긴 세월 동안 캄보디아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고향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